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파트너 시라스입니다. 주식 탐구 생활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신학수의 황금주 어떻게 찾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죠. 어려울 때에는 매력주 찾는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금주 리서치에 제가 올려놓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전형 차트, 반전형과 샛별형, 석별형 이 매력주. 자, 샛별이 뜨고 석별이 뜨는데 매력주가 발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조고 그 기로점을 만들어줍니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별형의 구조입니다. 석별형은 하락 반전에 대한 시그널입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여건에서 석별형이 떠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때에는 매수하면 안 되죠. 오히려 갖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적 시그널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석별형 하락 반전의 신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석별형 봉 차트의 움직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형성이 되면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락 전환의 시그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 양봉이 만들어지고 음봉이 만들어져서 주가 하락에 대한 전조 그 부분이 나타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차트의 구조, 이런 차트의 모형이 나오면은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추가적으로도 올라오는 여건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력적 부분이나 수급에 의해서 끌려 올라오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뭐 10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석별형 차트에 대한 모형이 나오면 팔아야 됩니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구조도 있겠죠? 샛별형입니다.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샛별형 상승 반전의 시그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샛별형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내리는 그런 여건에서 작은 음봉이 나타나고 아랫꼬리가 길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양봉의 길이가 길수록 다음에 나타나는 양봉의 이 시그널적 부분이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훨씬 더 긴 부분이 훨씬 더 낫겠죠. 바닥 부분에서 샛별형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는 매수를 해야 되겠죠. 물론 100% 매수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눠서 전략적 부분으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샛별형이 뜨면 매수 시그널입니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샛별형 봉 차트에 대한 구조를 한번 볼게요. 저점에서 형성되면 정말 신뢰도가 높습니다. 상승 전환에 대한 부분이고 샛별형, 주가가 내려오는 그런 과정에서 샛별형이 발생이 됐고 그 이후에 매집의 단계를 거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만들어지고 내려올 때에는 음봉에 대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도 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오를 때에는 양봉이 많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점에 대한 시그널적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샛별형이 떴는지 안 떴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걸 겁니다. 물론 바닥에서 반전하는 그런 여건에 샛별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뢰도가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한 가지 좋은 소스, 팁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터지면은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것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캔들의 진영에 대한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석별형이 있는지 샛별형이 있는지 아니면 매도할 타이밍이 있는지 매수할 타이밍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상승, 횡보, 하락에 대한 시그널적 부분이 있을 거고 하락, 횡보, 상승에 대한 시그널적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하락에서 횡보로 넘어가고 상승에서 횡보로 넘어갈 때에 특별한 요소로 움직이는
신호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횡보에서 하락, 횡보에서 상승으로 넘어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요소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상승, 횡보, 하락에 대한 구조의 차트의 흐름입니다. 자, 1번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고 횡보, 고점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번은 하락하고 있는 시그널적 요소가 나오는데요. 이때에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상승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장대 양봉입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장대 양봉은 시세에 대한 추세적 전환이 있다라고 언급을 드린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요. 지난 시간 자료를 보시면, 지난 시간 방송을 보시면은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승 이후에 횡보로 들어갈 때에는 횡보 들어간 부분에 매물 소화의 전조 현상이 있는데요. 이 매물 소화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시그널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음봉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눈에 그려보시고요. 이 부분에서 각각의 시그널을 하나씩 찾아보자.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상승 구조에 대한 여건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저점 놀이하고 있었던 주가의 흐름이 심축적에 의해서 분출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분출하는 상황이 양봉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이 구조가 바로 상승 구조입니다. 상승 구조에서는 추세에 대한 부분이 형성됐고 추세가 형성된 여건에서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겠죠. 상승 구조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한번 파악을 해 놓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장대 양봉의 출현입니다. 다수의 양봉이 출현하면서 상승에 대한 여건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내는 그 시초점은 장대 양봉이다. 다시 한번 봐보시죠. 네. 그래서 장대 양봉은 시그널적 부분에서는 추세를 전환시킨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가를 보는데 횡보하는 그런 여건에서 어느 순간에 양봉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그 양봉의 길이가 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뢰도를 갖고 봐야 되는 거고 종목 자체에 대한 내용이 시류에 부합되고 기업의 내용이 좋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적기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봉 힘의 세기. 양봉이 단봉, 좀 짧은 것보다는 큰 게 훨씬 더 힘이 셀 겁니다. 그래서 양봉의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자, 양봉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횡보 구간입니다. 고점돌이죠. 저점돌이에 있었던 부분도 있고 고점돌이고 이 고점돌이가 아닐 수 있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요, 이 앞부분에 있는 이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이게 안타까운 점이죠. 즉 여기에서 풀려있는 에너지적 측면이 소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켜보고 있다. 팔 시점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 팔 시점은 가격적 부분에 음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때 팔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음봉이 나타날 때 이동평균선이 있는데요. 이 이동평균선의 20일 라인을 깨고 내려올 때, 즉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파는 게 제일 적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음봉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락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빨리 받아들여서 매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하락하는 이 손실을 보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의 양봉과 하락할 때의 음봉은 꼭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추세에 대한 전환의 시초점은 하락에서 상승에 대한 반전은 양봉, 상승에서 하락에 대한 반전은 음봉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팁으로 드린다면 가격적 부분에 거래량들을 우리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거래량에 대한
요소들에 체크하는 방법은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공개 방송을 하거든요. 공개 방송을 해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그 시그널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횡보 구간에 대한 여건 말씀드렸습니다. 자, 수급의 이탈 신호죠. 이제 눈에 확 보일 겁니다. 수급이 이탈됐다라는 것. 즉, 이 수급을 소화내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고점을 형성을 했고 이탈되면서 주가는 내려오는 그 전조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꼭 이해를 하셔서 손실을 막아낼 수 있는 시청자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급 이탈 신호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봉에 힘의 균형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힘의 균형점? 이거는 십자봉이고요. 시초가와 종가가 같은 가격 대역에 형성됐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가와 고가 이 부분에 정점 부분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출발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주가가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저가로 움직인 이후에 다시 복귀를 했고 복귀한 이후에 고가로 움직인 여건에서 주가가 원상태로 들어온 것. 그렇죠? 가격에 대한 부분이 같은 그런 상황에 수급적 요소만 바뀌었습니다. 즉 손바뀜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손바뀜 힘의 균형점, 즉 차트 안에 있는 파장과 파동을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가격 흐름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락 구간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많아요. 올라올 때는 양봉이 많은데 음봉이 많다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주가는 하락했고 음봉이 나오는 그런 여건에 우리는 확인할 부분이 있죠. 석별형이 발생했습니다. 석별형이 발생을 할 거고 속도가 조절되고 다수의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한번 주가가 하락하는 이 구조로 간다라는 것. 이제는 눈에 선할 겁니다. 상승과 횡보와 하락에 대한 고 초입에 있었던 그 파동에 대한 여건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탈에 대한 힌트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십자선, 전환선이 나왔네요. 손바뀜이 일어났죠. 손바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전반적입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에는 이 전환에 대한 부분이 진행형 십자가, 즉 진행형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진행형에 대한 판단은 거래량에 의해서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이 거래량에 대한 요소를 설명하기 어렵겠지만은 방송 끝난 이후에 공개 방송할 때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 신호에서 주가가 횡보하는 그런 상황에 음봉이 발생됐다. 자, 이 부분이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 음봉이 장대 음봉이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크겠죠. 자, 여기에서 석비혈응이 나타난다면 훨씬 더 하락에 대한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이해를 하셔서 가격을 지켜내고 자금을 지켜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하락, 횡보, 상승 시그널에서는 그 상황이 역전되고 반전돼서 반대로 나옵니다. 하락한 부분에서의 초입은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하락에 대한 여건에 의해서 주가가 내렸고 횡보를 하고 횡보한 부분에서 보이네요. 샛별형이 보였네요. 그렇다면 시그널적 부분에서는 상승. 자, 다시 한번 느껴보시죠. 음봉이 많습니다. 양봉이 많습니다. 하락할 때에는 음봉이 많아요. 상승할 때에는 양봉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면은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주식 투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여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아니면은 너무 쉬워서 간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주식 투자에 대한 여건을 쳐다봐야 됩니다. 횡보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횡보할 때에는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저는 전조현상인 것 같아요. 거래량이 늘었고 전조현상, 즉 가격에 대한 여건의 파장과 파동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파동에서 손바뀜이 일어난 거죠. 물량에 대한 손바뀜이 일어났다. 외국인에서 기관으로 가든,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가든, 개인에서 기관으로 가든,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가든 손바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거래량 지표 정말 중요합니다. 거래량 지표도 보시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하락 구간에서 움직이는 부분의 그 끝에 음봉에 대한 형성이 만들어졌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여건에서 이제는 횡보 구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음봉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내려올 때에는 다수의 음봉이 출현을 하지만 음봉의 길이가 줄어든다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음봉 힘의 세기를 한번 보실게요. 음봉은요, 음봉 자체가 점점 짧아질수록 단봉으로 갈수록 그 힘의 세기는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장대 음봉으로 시작했던 음봉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횡보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은 단봉의 출현이 많이 나올 때에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음봉의 힘의 세기 보셨죠? 바로 전에 양봉의 힘의 세기는 그 크기가 길 때의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음봉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주가는 횡보를 했고, 횡보 구간에서는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느는지 안 늘어나는지. 거래량이 느는 그런 과정에 봉차트의 윗꼬리가 발생되거나 아랫꼬리가 발생되는 이렇게 커다랗게 움직이는 형태의 봉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손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한 번의 손바뀜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있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있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가격적 부분을 뚫어 올라올 때에 큰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거래량과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전조현상으로 보고, 저는 이 밑에 물밑 작업이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횡보 구간의 특징적 부분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력에 자금이 유입되고 이동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에 저점이 형성됐고 수급이 유입된 겁니다. 자금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팔 사람과 산 사람에 대한 구조가 바뀐 거죠. 새롭게 들어온 자금, 그 자금은 거래량에 의해서 표현이 될 수 있고,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금이 회전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반전에 대한 포인트, 이 반전에 샛별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시점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수급에 대한 부분 볼게요. 주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부분에 전환에 대한 부분이 나왔네요. 아랫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 구조가 바로 수급력입니다. 수급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주가는 움직입니다. 언제 움직일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장대 양봉.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거고, 이 장대 양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 그 신뢰도가 높아진 부분에 거래량이 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셨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차트에 대한 부분, 수급력과 자금의 흐름을 꼭 파악을 하셔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보시죠.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 정확하게 샛별형이 떴습니다. 거래량은 늘고 있고 양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고 양봉이 많이 출현합니다.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지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고점 놀이에 대한 시그널에 자금이 선회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나타날 거고 그 부분에 그 수급을 흡수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고점 놀이로 진행됩니다. 그 고점 놀이 이후에 주가가 내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직은 주가가 꾸준하게 이동평균선 11선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럴 때에는 좀 더 여유적 부분과 시간을 갖고 가격을 추적해서 추세 매매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추세 매매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신입사원서부터 증권사의 공채 출신으로 신입사원서부터 제일 먼저 배운 게 바로 추세 매매입니다. 이 추세 매매의 시세 추종 전략만 알게 된다면 주가 수익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수급력에 대한 속도 조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샛별형이 떴습니다. 다수의 양봉이 나타났네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겠지만 결국은 속도 조절 이후에 주가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과 주가 역시 강하게 밀어 올리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후에 아래에 있는 보조 차트와 보조 지표도 분명히 공부할 메리트는 있어요.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제 방송, 공개 방송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보조 지표에 대한 움직임까지 하나씩 살펴드릴 수 있어요. 하나씩 보고 거기에서 종목 하나만 찾아내도 그 종목 하나에 100%, 200%의 수익이 아니라 10%를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0% 나는 것보다는 10%짜리의 종목 10개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에 의해서 쌓아가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언급 드려봅니다. 자, 수급력과 거래량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볼게요. 자, 샛별형과 거래량에 대한 부분. 이젠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부분이 빠졌네요.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황금 라인입니다. 황금 라인. 저는 1년선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이 황금 라인은 여기 있네요. 황금 라인이 보이시죠? 황금 라인을 정확히 뚫고 올라오는 이 부분, 이 안쪽에 있을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황금 라인 위에 있을 때에는 주가가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황금 라인 위에 있는 부분에서 공작새의 꼬리깃이 펴지는 것처럼 정배열과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공작새의 몸통은 바로 여기 있었네요. 그 밑에 샛별형이 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거의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샛별형 구조의 완성. 이제는 눈에 보이시죠? 눈에 보이실 겁니다. 상승 반전의 신호라는 것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에 저는 제일 강조를 했었던 것이 얼마만큼 신뢰도에 의해서 시청자분들이 따라올 수 있겠는가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이때가 포인트구나.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가격 흐름을 보고 그 가격 흐름이 샛별형에 있다라고 한다면 팔면 안 되겠죠. 오히려 매수하는 신호로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타났네요. 샛별형에 대한 구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형적인 수급력의 움직임. 그쵸? 이제는 눈에 보입니다. 전조현상이 일어났고 전조현상이 일어난 부분에서 황금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과서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입니다.
셀트리온 차트, 물론 이 차트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진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꼭대기에서 석배령이 나타났네요. 바닥에서는 샛별령이 나타났네요. 샛별령이 나타났을 때에 보이시나요? 양봉이 크게 나타났네요. 양봉이 크게 나타났네요. 양봉이 나타났지만 음봉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밀려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 사야 되죠? 황금 라인 보이시나요? 그 밑에 만들어진 샛별령이 보이시나요? 만약에 샛별령을 놓쳤다라고 한다면 이 안쪽에서 매매할 수 있는 타이밍을 찾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얼마만큼의 목표가를 갖고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 목표치에 두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100% 두면 좋죠. 200% 두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00% 주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년 동안에 500% 올라오는 종목이 몇 개 있을까요? 정말 10개도 안 될걸요. 3천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3천여 개의 종목에 10%짜리는 하루에도 수백 개 나올 수 있어요. 3천여 개 종목에서. 그러면 10%짜리 10개를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10%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10%만 수익 내도 충분하게 그 구조에 대한 여건에 3천여 개의 종목에서 하루에 10개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주가의 등락에 의해서 마음이 조급해질 뿐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 나오는 그런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꾸 조급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석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봐보세요. 석배령과 샛별령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구조를 만들어줬네요. 한번 봐보세요. 주가의 윗선을 그려보고 주가의 아랫선을 그려보고 석배령과 샛별령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매수 대역과 매도 대역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이 구간 안에서 10%의 수익률만 만들어도 굉장히 크게 계좌를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규칙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점에서는 석배령이 출현하면 매도 충분하게 보셔야 됩니다. 제2의 규칙입니다. 수급 세력에 이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내야 된다. 자, 세 번째 규칙입니다. 저점에서 샛별령이 뜨면 점심시간에 점심 먹다가 점심 숟가락을 놓고 들어와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샛별령은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규칙. 자, 수급 자금의 유입, 그 전조현상을 파악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규칙. 캔들의 길이의 축소와 속도 조절 국면 이 부분이 그 끝부분에 출현합니다. 그 끝부분에서 석배령이 나타나고 샛별령이 나타난다.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것을 꼭 인정하고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토리를 한번 짜보시죠. 그 스토리에 의해서 계좌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 계좌가 풍성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들과 요소를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